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산에듀에서 전기를 가르치는 강사 남민수입니다. 자, 우리 동기발전기 거의 다 했습니다. 마지막 부분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78페이지 두 번째 부하의 분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하의 분담입니다. 부하의 분담. 자, 그래서 요것도 시험에 은근히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 어려운 말 필요 없고요. 자, 우리가 유효전력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조정하고 싶어요. 우리가 유효전력을 조정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우리는 주파수를 조정하면 됩니다. 주파수를 조정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무효전력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조정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뭐를 조정해주면 되냐? 전압을 조정해주면 돼요. 뭐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유효전력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주파수를 조정해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시다. 자, 동기발전기에서 부하를 달았다고 해볼게요. 자, 그래서 부하를 달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부를 수도 있죠. 당연히 영어로 하면 뭐예요? 로드입니다. 로드. 로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다? 로드가 뭐예요? 짐이에요. 그러니까 부하가 예를 들어서 많아졌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짐이 많아지면은 우리가 등산을 할 때, 행군을 할 때 짐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속도가 느려지잖아요. 맞죠? 그처럼 부하가 많아지면은 속도가 어떻게 된다?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우리 동기발전기는 어때요? NX, 동기 속도가 일정해야 돼요. 그런데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원동기에서 이게 떨어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원동기에서 출력을 높여줍니다. 원동기의 출력을 높여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다시 어떻게 돼요? 속도가 올라가게 되겠죠. 올라가게 되니까 동기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유효전력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어려울 거 없고 결론은 뭐다? 우리가 속도가 떨어졌을 때 원동기 출력을 높여서 어떻게 한다? 속도를 증가시킴으로 해서 유효전력을 높아준다. 즉, 유효전력을 바꿔준 게 뭐예요? 결국 이 속도를 올려줌으로써 유효전력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동기발전기에서 이 속도라고 하는 친구는 당연히 120F 나누기 P가 되는 거죠. 즉, 이 속도라고 하는 것은 주파수를 조정했다 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여기에 주파수 조정, 속도 조정 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나오냐면 유효전력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주파수 조정을 해야 된다 라고 나옵니다. 또는 뭐 주파수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유효전력을 조정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유효전력 조정은 주파수 조정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무효전력 조정입니다. 저거는 앞에서 다 배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렬운전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전기 G1이 있고요. 자, 여기도 발전기 G2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자, 여기 G1이고요. 그리고 G2입니다. 자, 우리가 병렬운전 조건에서 제가 첫 번째로 설명을 들었던 게 얘네들의 유기기전력, 그러니까 E의 크기가 달라지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크기가 달라지게 되면은 무효순환전류가 흐른다고 했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G1의 유기기전력을 증가시켜 볼게요. 그 말은 G1의 계좌전류를 어떻게 해줘야죠? 계좌전류를 어떻게 해줘요? 증가시켜주면, 계좌전류를 증가시켜주면 자속이 어떻게 돼요? 자속이 증가되니까 결론적으로 G1의 유기기전력이 증가하게 되겠죠. 얘는 뭐 안 해줬으니까 일정할 겁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높고 얘는 작기 때문에 뭐가 발생한다 했어요? 지금 복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처음 듣는 거다 이러면 안 되죠. 자, 순환전류가 발생한다. 순환전류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기 G1 쪽에서 봤을 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지원 쪽에서 봤을 때는 지상분이 증가한다고 했어요. 맞죠? 지상분이 증가한다고. 왜? 전류의 방향이 같잖아요. 같으니까 지상분이 증가하고 따라서 어떻게 된다 했어요? 역률이 감소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상분은 뭐예요? 결국 무효전력을 뜻하는 겁니다. 무효전력이 어떻게 돼요? 증가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역률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반대로 여기에 있는 이 G2에서는 어떻게 일어나요? G2에서는 지상전류가 줄어든다고 말했어요. 즉 뭐예요? 진상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진상이. 그러니까 얘는 지상이 어떻게 돼요? 진상이 증가하니까 지상이 떨어진다라고 말해도 되겠죠. 진상이 증가한다. 앞에서 설명과 똑같은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무효 전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소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무효 전력을 조정한다고요. 즉 우리는 계좌 전류를 변화함으로써 얘 유기기 전력을 바꿔서 무효 전력을 조절하는 겁니다. 그럼 전압 조정은 무슨 말이냐라고 물으신다면은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계좌 전류를 변화시킵니다. 계좌 전류를 체인지 시키면은 뭐가 돼요? 유기기 전력 E가 변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무효 전력을 조절한다고요. 그랬을 때 결국 이 변화라는 게 정확하게 유기기 전력의 변화지만 결국 전압이잖아요. E도. 그래서 그냥 전압을 조정한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 E를 뜻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적어줬냐? 시험에 전압 조정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효 전력 조정, 전압 조정, 유효 전력 조정, 주파수 조정 이렇게 나오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어쨌든 이 내용을 다 이해하시면 좋아요. 이해하시면 좋지만 여러분들이 어쨌든 기억을 하셔야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솔직히 뭐 이런 말 들어봤을 겁니다. 무전이 뭐예요? 돈이 없다는 거죠. 돈이 없으면 뭐예요? 유죄라는 겁니다. 뭐 좀 안타까운 말이지만 제 말이 아닙니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외우기 위해서 무전, 유죄, 파수 뭐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일단 기억을 해주시면 여러분들 관연도 풀 때 아마 이 문제 보시면 반갑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원동기의 병렬 운전 조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동기의 병렬 운전 조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요거는 시험에 자주 안 나옵니다만은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A라는 친구가 있고 B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 바보지? 라고 했을 때 A라는 친구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 나 바보야. 네 생각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 B라는 친구는 야, 너 바보야? 라고 했을 때 나 진짜 바보야? 나 진짜 바본갑다. 뭐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 뭔 소리냐고요? 그러니까 A라는 친구는 예민하지 않죠. 성격이 되게 무디죠. B라는 친구는 예민하잖아요. 장난으로 바보야 한 건데 상처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맞죠? 이것과 똑같습니다. 뭐가? 동기발전기가.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동기발전기는 우리가 NS라는 속도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얘는 무뎌야 됩니다.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동기발전기한테 제가 얘기할게요. 야, 너 NS 유지해야 돼. 동기속도 유지해야 돼. 너 속도 너무 빨라. 그러면 너무 빨라? 그럼 다시 줄일까? 줄여야겠다. 또 이랬는데 내가 야, 너 속도 너무 느려. 그래? 또 빠르게 해야겠네? 너 이러면 안 된다고요. 이러면 너무 변동이 심해지겠죠. 제가 야, 너 너무 느려 해도 안 느려. 이 정도면 괜찮아. 야, 너 빨라. 아니, 괜찮다니까? 이렇게 어떻게 돼요? 일정하게 유지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뭔 혼자 원맨쇼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딘 게 좋다, 무딘 게. 너무 예민하면 안 좋다는 말입니다. 결론은. 네. 강의하기 힘듭니다. 자, 첫 번째. 원동기 병렬 운전 조건 첫 번째입니다. 일단 균일한 각속도를 가질 것. 이거 뭐 당연한 느낌이 올 겁니다. 균일한 각속도를 가질 것. 뭐 한번 적어볼까요? 자, 첫 번째. 균일한 각속도. 균일한 각속도. 자, 두 번째.
적당한 속도 변동률을 가질 걸. 물론 속도 변동률이 적으면 좋겠지만 조금은 있어야 된다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분명히 속도를 조절해서 어떻게 된다 했어요. 유효전력을 조절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효전력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속도를 조정할 수는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속도 조정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 조속기가 너무 예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예민하면 안 돼요. 이게 그 말이죠. 조속기는 뭐예요? 속도를 조정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속도를 조정하는 애가 예민하면은 야, 너 느리다니까? 또 빠르게 했다가 빠르게 조정했다가 너 빨라 또 느리게 조정했다가 그러니까 너무 예민하면 안 된다고요. 자, 그런데 이런 말이 있죠. 책에는 뭐라 했어요? 조속기가 적당한 불감도를 가질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히려 책이 더 정확하다, 자명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요? 자, 우리가 이 불감증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불감도다. 자, 안전불감증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안전불감증. 이건 뭐예요? 안전불감증 뭐예요? 막 안전에 대해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안전에 대해 별 생각 없는 사람들을 뭐다? 안전불감증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조속기가 적당한 불감도를 가진다는 말은 적당하게 좀 생각 안 해도 된다. 좀 놔도 된다. 좀 무뎌도 된다. 걱정 안 해도 된다. 이 말이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다시 읽어보면 조속기가 적당한 불감도를 가질 것. 조속기가 적당한 불감도를 가질 것. 이게 뭐다? 안전 불감증의 불감증이다 라고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것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난조가 되게 되는 겁니다. 밑에 난조가 나오죠. 이 친구는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난조입니다. 난조. 앞에서도 제가 살짝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난조입니다. 난조. 자, 여러분들이 난조가 뭔가 잘 감이 안 오실 때는 제가 분필 좀 가져올게요. 자, 뭐라고 했죠? 자, 야,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오늘 나 컨디션 난조야.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이 말이 뭐예요? 정상 상태보다 어떻다? 상태가 안 좋다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항상 어떻게 돼요? 평소 상태라면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일정하게 유지해야 컨디션이 좋은 거죠. 근데 컨디션 난조가 왔다는 거는 이러지 못하고 뭐 이렇게 막 안 좋다는 거잖아요. 맞죠? 뭐 이 그래프가 결론은 요 안정적인 상태가 NS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요동치는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를 난조다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시면은 난조의 발생 원인이 나와 있겠죠. 당연히 난조는 뭐예요? 안 좋은 친구겠죠. 안 좋은 친구겠죠. 그래서 발생 원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난조의 발생 원인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하 변동이 심한 경우. 당연히 그렇겠죠. 자, 부하 변동이 심한 경우.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하가 짐이라고 했고 짐이 막 많이 들렸다가 적게 들렸다가 하다 보면 많이 들을 때는 아이고 힘들다, 적게 들을 때는 아이고 가볍네, 이러면서 속도가 어떻게 돼요? 불안정해진다는 거죠. 결론은 난조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네, 관성 모멘트가 작다 해서 여러분들 관성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관성이라고 하는 친구는 뉴턴의 제1법칙이 됩니다. 그러니까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정지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자, 지금 정지 상태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정지하고 싶잖아요. 그게 바로 이 관성입니다. 정지하고 싶어요. 예시가 뭐 있을까요? 자, 우리가 이불에 있는 아니면 옷에 있는 먼지를 털어내고 싶을 때 어떻게 해요? 탁탁 털죠,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먼지는 거기에 붙어있는 먼지는 정지되어 있어요. 정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계속 정지하고 싶은데 탁 터는 순간 옷이 어떻게 돼요? 옷이 움직이죠. 옷이 움직이죠. 그럼 얘네들이 옷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얘는 계속 정지하려고 있다 보니까 옷이 얘가 떨어진다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시.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여기 이불에 먼지가 이렇게 있어요.
먼지가 있어요. 이 먼지는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정지하고 싶어요. 그게 관성이에요. 그래서 이불을 털어내면 이불이 이렇게 이동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던 정지는 어떻게 돼요? 먼지는 정지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땅으로 떨어져서 먼지가 제거되는 게 뭐다? 그게 바로 관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또 정지하고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하고 싶어 하고 움직이고 있는 애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또 계속 움직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달리기를 해요. 돌뿌리가 있어요. 그러면은 걸려 넘어지죠. 왜 넘어져요? 몸은 계속 움직이려고 하잖아요. 왜? 움직이기 전에는 계속 움직이고 싶으니까. 그런데 발에 돌이 걸리니까 여기 발은 뭐가 돼요? 정지가 되니까. 여기는 강제로 정지가 되고 움직이니까 자빠지는 거죠. 그게 뭐다? 관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성 모멘트가 작다라는 것은 정지하고 싶을 때 계속 정지하고 싶어 하고 움직이고 싶어 할 때 계속 움직이고 싶어 하는 힘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동이 심하겠죠. NS가 계속 관성이 크다면은 걔는 계속 NS로 가고 싶어 할 거예요.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그런데 그게 영향력이 작다라는 건 뭐예요? 잘 변한다는 거죠. 무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예민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조속기가 예민할 경우입니다. 자, 아까 했던 말이죠. 예민할 경우. 너무 예민하면 어떻게 돼요? 속도가 조금만 변해도 야, 너 속도 좀 느려. 그럼 또 빨리 했다가 조금 더 야, 속도 빨라. 그럼 또 느리게 했다가 그러니까 너무 예민하면 안 된다고요. 조속기가. 속도를 조정하는 애가. 좀 무뎌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네 번째. 계자에 뭐가 유기된 경우. 당연히 고주파가 유기되면 어떻게 돼요? 고주파 뭐예요? 나쁜 놈들이라 했죠. 유기되면 어떻게 된다? 파형이 엉망이 되니까 당연히 난조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적은 게 뭐예요? 문제점이죠. 뭐 원인이다, 뭐 문제점이다. 이러한 원인들을 어떻게 돼요? 해결해야겠죠. 자, 해결책이 있을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하 변동이 너무 심해요.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난조가 발생한대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자, 부하 변동이 심하면 자,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제동 권선을 어떻게 한다? 설치해 줍니다. 제동 권선. 이건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동 권선이 뭐예요? 난조 방지하는 대표적인 아주 메인 친구라고 하시면 됩니다. 메인. 이 친구가 메인으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관성 모멘트가 작다라고 하신다면 관성을 어떻게 해요? 좀 세게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주는 애가 바로 플라이 휠을 설치합니다. 플라이 휠이라는 친구를 설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관성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관성 모멘트를 밑에 같이 보시면 됩니다. 가로 2번에 있는 내용을 같이 하고 있어요. 관성 모멘트를 크게 할 것, 즉 플라이 휠이라고 옆에 나와 있죠. 자, 그 다음 너무 예민하대요. 그러면은 예민하게 하지 말면 되죠. 뭐 간단하죠. 조속기의 성능을 예민하지 않게 해라. 그리고 계자의 고조파가 유기됐으면 앞에서 다 배웠죠. 어떤 걸 써요? 분포권, 단절권을 쓰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고조파를 제거하기가 쉬워지죠. 자, 그래서 분포권과 단절권, 분단. 우리나라 분단 국가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80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기발전계, 안정도 뭐 이런 게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전력공학 가시면은 좀 더 깊이 배우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살짝 소개만 해볼게요. 자, 안정도의 종류가 있습니다. 안정도의 종류.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정태 안정도, 동태 안정도, 과도 안정도 뭐 이런 게 나오죠. 정태 안정도. 정태 안정도, 그리고 동태 안정도. 그리고 과도 안정도 뭐 이렇게 나옵니다. 안정도. 그래서 뭐 사실 동태 안정도는 여러분들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정태 안정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안정도, 얼마나 안정한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얘는 그냥
우리가 부하를 달아줄 거예요. 부하를 달아줘서 계속 달아줍니다. 근데 계속 달아주면 어떻게 돼요? 안 되겠죠. 너무 많이 달아주면 과부하가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부하를 계속 달았을 때 분명히 한계치가 있을 겁니다. 한계치가. 그래서 부하를 달았을 때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은 그냥 정상 상태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부하가 달린 건 정상적인 거잖아요. 정상적인 상태에서 뭐 예를 들어서 부하를 10개 이상 달면은 발전기가 막 터진다라고 했을 때 9개까지는 안정적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냥 정상 상태일 때. 의 안정도를 판별하는 방법이다. 정도만 아시면 되고. 자, 그리고 동태 안정도는 넘어가고요. 과도 안정도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겁니다. 사고 시. 얘가 사고 시에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야, 이 정도 사고까지는 견딜 수 있다. 라는 정도가 뭐다? 과도 안정도입니다. 그래서 과도 안정도는 사고시입니다. 사고시입니다. 그래서 정 보면 알겠지만 정상 상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같은 정자는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과도 현상에서 과도 현상 배우셨겠죠. 그래서 변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어떤 사고가 있을 때 안정도 판별을 할 때 이러한 과도 안정도를 판단한다라고까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력공학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안정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안정도 향상 대책, 이런 거는 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안정도 향상 대책. 이거는 전력공학에서도 잘 나와요. 안정도 향상 대책. 근데 읽어보시면은 다 제가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로. 자, 보시면은 뭐라 되어 있어요? 단락비를 크게 할 것. 이 뭐라 했어요? 단락비가 크면 어떻게 돼요? 안정적이게 되잖아요. 맞죠? 단락비가 크게 되면 안정적이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동기 임피던스를 작게 할 것. 동기 임피던스를 작게 할 것. 이거는 왜 안정도예요? 우리가 단락비가 크면 안정하다 했죠. 단락비가 크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동전 효율이 떨어진다. 그래서 동이 뭐예요? 동기 임피던스가 작아진다. 같은 말이죠. 자, 세 번째, 관성 모멘트를 크게 할 것. 같은 말이죠. 관성 모멘트를 크게 하라는 말은 뭐예요? 관성이 크게 되면은 우리가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으니까 매우 안정적인 상태가 된다는 거죠. 안정적인 상태가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조속기의 신속한 동작, 속도 조정을 어떻게 한다? 해주는 조속기가 물론 예민하면 안 되겠지만 신속하게 동작하면 좋다는 거죠. 신속하게. 자, 그 다음 소금 여자 방식을 채택한다. 소금 여자 방식.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속응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인데 빠르게 응답한다. 빠르게 응답한다는 겁니다. 빠르게 응답. 빠르게 응답을 해요. 어떤 응답을 하나? 여자를 빠르게 해준다는 겁니다. 여자가 뭐예요? 자석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발전기에서 어떤 삼상 단락 사고가 났다고 칠게요. 사고가 났어요. 그럼 발전기는 반드시 우리가 유기기 전력을 만들어내는 게 얘네들이 뭐예요? 최종적인 목표가 되게 되는 겁니다. 맞죠? 유기기 전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가 되는데, 이 유기기 전력을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데 삼상 단락 사고가 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유기기 전력이 떨어지게 돼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빠르게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돼요? 자속을 공급해준다고. 자속을. 그럼 유기기 전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금 여자 방식을 채택을 하면 삼상 단락 시에도 우리가 어떻게 해준다? 안정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동기화 나와 있는데요. 동기화 요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기 발전기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강의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